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내신 대비 기간, 공부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을 시험이 실시됐을 때 그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신이 끝나서 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내신을 준비하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팁은, 첫 번째 좀 주요 과목,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좀 높은 과목이죠. 그래서 주요 과목 국영수가 될 텐데요. 이런 주요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를 몰아쳐서 어떤 날 특정한 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한 과목만 특정하게 이렇게 하루에 몰아쳐서 하면 또 다음날 다른 과목 하면서 전날에 했던 것들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물론 문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외워야 할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전제가 반드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 소설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또는 자습서 같은 데서 어떤 시의 구절이나 어떤 소설의 구절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어 시험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험은 같은 말이라도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냈을 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국어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량의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또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적은 문제를 꼼꼼하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단지 틀린 것들을 정리하고 오답 노트를 보고 해설지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를 자기가 답을 고르고 맞췄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바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지문에 대한 정보가 담아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의 답이 1번이라면 나머지 2, 3, 4, 5는 바로 그 지문과 작품에 대한 옳은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옳은 설명을 자신의 지식으로 이렇게 축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죠. 이제 시험 당일, 시험이 치러지는 어떤 기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은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다음날 어떤 특정한 시험이 있어서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밤을 새게 되는 경우에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의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기 기억, 공부했던 학습했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어떤 단계가 바로 잠이라고 해요. 그 수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게 오래 저장이 돼야 시험 문제에서 그게 떠올라지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을 새면 그런 어떤 학습했던 내용이 많이 이렇게 저장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어에서는 그게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잠을 자야 되는 것이 다음 그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국어 시험인데 밤을 새워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밤을 샌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 어떤 후유증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절한 시간 안배와 수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 기간에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두 번째로 또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은 국어 공부, 일부 어떤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국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문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시험 보는 날 지문, 그 시험지에 지문을 안 보고 문제를 그냥 바로 푸는 친구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빨리 푼다고 해서 성적 점수를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빨리 풀수록 그것이 더 자기의 기억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4주 동안, 5주 동안 내신 대비 기간에 정말 열심히 많이 한 것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출이 되는 계기가 바로 시험 때 지문을 보면서 그것이 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문을 안 봐버리면 그 많은 어떤 공부했던 내용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시고요. 두 번째, 국어는 특히 답의 근거가 지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답의 근거를 찾으면 지문에는 그게 답이 아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시험은 반드시 지문을 다 읽고 자기의 공부했던 기억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 꼭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등급 맞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어떤 그런 친구들은 1, 2등급,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 2등급을 맞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거나 또 어떤 회의감에 빠지는 친구들도 본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절대 자기가 목표했던 점수를 맞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은 겁니다. 제가 뭐 좀 약간 거칠게 말하면 그 학습 능력의 사이즈가 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뭐 학원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뭐 수행평가도 하고 이렇게 좀 뭐 과제도 하지만 그 공부량의 면에서는 내신 기간 4주, 5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내신 기간 4주, 5주 동안 여러분들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하고요. 또 많은 에너지를 쏟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물론 좋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 내신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은 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나중에 웃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 번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어떤 친구들이 내신 성과도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신에 대한 도원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